안녕하세요. 제63강 예제중심 C++ 따라하기 62강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터란 액세스하고자 하는 자리나 프로그램들의 정보가 기억되어 있는 주소를 포인터라고 합니다. 포인터. 영어로 어드레스, 번지 그런 뜻입니다. 배열에서 메모리 낭비를 줄이기 때문에 포인터를 사용한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면 좋겠지만은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63번. 아래와 같이 2차원 배열을 메뉴 방식으로 설계하여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사용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메뉴 방식으로 1번을 누르면 array, non 포인터, 2번은 array to 포인터 사용, 0을 누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1번을 선택했을 때 월요일, 화, 수, 목 이렇게 나오고 메모리는 70바이트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해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 곱하기 10바이트씩 할당해서 이제 70바이트가 되겠고, 즉 이것은 그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메모리 낭비에 대해서 연습을 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포인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2번이라는 거는 선택번호에서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 화면으로 쭉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되는데 포인터를 사용하면 32비트 컴퓨터, 좀 오래된 거, 몇 년 전 컴퓨터는 포인터 선언할 때 그 4바이트를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이 핵심은 뭐냐? 얘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어진 그 7 곱하기 10 하면 70바이트를 차지하는데 얘는 아무리 길어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32비트에서는 4바이트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64비트 최근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8바이트. 즉 일주일 7일을 전부 하면 7, 8에 56바이트만 메모리를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 자료가 적어서 그런데 수억 개, 수조 할 때는 데이터의 메모리 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터 위크 메모리는 8바이트고 배열은 합하면 56바이트가 된다. 0번지 메모리는 8바이트고 1번지도 8바이트밖에, 아무리 길어도 월요일이라고 해도 8바이트, 화만 써도 8바이트, 수만 써도 8바이트, 금요일 세 글자도 8바이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냥 일반 월을 한글 한자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 플러스 공백 문자열은 3바이트를 차지한다. 월요일 세 글자인데 한글 한자가 2바이트이므로 다음 그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걸 저장하기 위해서 공백 문자 하나를 플러스하면 7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정한 약속입니다. 문자에서는 늘 마지막에 공백 문자가 하나 붙는다. 이러면 공백 문자 이렇게 표시하시죠. 백슬래시 n. 자, 그러면 코드를 한번,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소스를 불러와 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인터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습을 해보면 포인터라는 거는 수압 함수에서는 교환이 되는데, 그것을 메인 함수에서 불러왔을 때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환이 안 된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렇지만은 컴퓨터도 그와 같이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시연화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32비트, 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해보셔가지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32비트 컴퓨터에서는 포인터 변수는 4바이트를 차지합니다. 4바이트. 제 컴퓨터가 64비트인데 64비트 컴퓨터에서는 8바이트를 차지합니다. 8바이트. 무조건 8바이트. 한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길어도 8바이트면 됩니다. 즉 시작 번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샵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as 무조건 써주는 거. bool 함수로 도는 false를 넣습니다. 메뉴 방식으로 꾸며보려고요. bool 함수는 이제 참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초기 값으로 bool 함수의 그 변수명으로 돈을 넣고 false를 선언했습니다. 함수 선언의 정석,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int 데들링 값이 있으면 int를 선언하고 디스플레이 메뉴 소괄을 열고 소괄을 닫고 세미콜론을 반드시 붙인다. 함수 선언할 때 메인 함수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메인 함수를 닫고 중괄호를 닫고 그 밑에 내용을 적는 것이 코딩하는 것이 이게 함수 선언의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데들링 값이 없는 거 무치형, 다른 말로 void, 어려운 말이죠. void 아무것도 없는 거 array 언더바 non 포인터 소괄을 열고 소괄을 닫고 세미콜론 포인터를 미사용했을 때 함수를 연습으로 선언해 보았습니다. void array2 언더바 포인터 소괄을 열고 소괄을 닫고 세미콜론 이게 함수 선언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메뉴 선택 메뉴만 넣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에는. 자, 그러면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지난 시간에도 이걸 한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자, 메뉴 방식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게임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죠. 게임할 때 메뉴 방식으로 int 메인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파일 뭐뭐 하는 동안 파일 뭐뭐 하는 동안 즉 느낌표 돈 false니까 true 즉 참일 때까지 논리 부정 함수입니다. 논리 함수 중에서 느낌표는 부정입니다. not입니다. not NOT와 같습니다. 논리 부정이니까 int selection은 디스플레이 메뉴 함수를 selection에 대입한다. 디스플레이 메뉴에는 뭐가 있느냐면 0은 종료고 1번은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메뉴 2번은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의 메뉴 선택 0, 1입니다. 숫자도 상관없습니다. ABC대로 해도 이 변수를 switch 케이스 함수 중에서 소괄호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선택 메뉴 이번 시간에는 switch 케이스 함수 파일문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0을 누르면 케이스 0을 선택을 하면 돈은 true. 그래서 bool 함수는 false하고 true밖에 없는데 bool 함수는 이런 데 사용합니다. true, 즉 true하면 break 빠져나가다, 탈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이 중괄호 속의 함수에서만 탈출한다, 한다라. 탈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이 느낌표 돈은 이거 반대 위에 그 메뉴와 반대이니까 true가 됐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케이스 1 이거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입니다. 콜론 array 언더바 non 포인터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로 가시오. 이를 선택하면 클릭을 브레이크 빠져나간다. 빠져나가지만은 이 결과를 빠져나가지만은 파일 느낌표 돈 즉 0을 입력하기 전까지 화면에 나타나게 하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2 2번을 누르면 array 포인터 함수에 가서 결과를 화면에 출력시키고 브레이크. 이건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라 리턴 제로는 정상 정리되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메뉴는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복습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메뉴 함수에는 여기 이제 스마트폰 이용자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int 디스플레이 메뉴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세미콜론 붙지 않습니다. int 셀렉션 cout 멋있게 하려고 cout 꺽쇠 2개 컨베이어 벨트 스트림 읽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꺽쇠 2개 꺽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less than 2개 less than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endr 문장이 끝났으면 한 줄 띄우세요. 뉴라인의 약자 cout 끈 따옴표 속에 있는 것 화면에 출력하시오. cout 1번 누르면 포인터 미사용 2번은 포인터 사용 함수를 불러오고 0을 누르면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하는 명령 cin 명령 아주 중요하죠. 꺽쇠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return selection에 의해서 계속 그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처리한 다음에 return selection 하면 커서가 이와 같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이걸 커서라고 그러는데 깜빡깜빡 하는 것은 나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지시를 주인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일거리를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return selection입니다. 자,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즉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즉 쓸데없이 메모리가 낭비된다. 우리가 올림피아드 데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뭐 몇천 명 정도와 관계없겠지만은 몇만 명, 수백, 수억, 수십억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림피아드 데이 나갈 때는 관계없겠습니다만 적어도 프로그래머라면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려운 포인터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다. 즉 배열에서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를 가져온다. 먼저 설명드리면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가 뭐냐면 void array 포인터 중괄호 열고 캐릭터 문자 변수를 week로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이게 행렬입니다. 앞에 게 행이고 2차원 배열 행이고 뒤에 있는 게 열입니다. 행렬.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2차원 배열을 표시해야 되고 저 밑에 보면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행은 뭐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토 안 보이는 일요일 이걸 행이라고 합니다. 열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 들어있는 거 하나하나 월요일인 세 글자죠. 세 글자인데 실질적으로 한글 한자는 2바이트는 6바이트 플러스 공백 문자 하나면 7바이트가 되겠죠. 즉 이런 글씨가 길으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화는 한 글자죠. 한 글자면 2바이트 플러스 공백 문자 하나면 얘는 실질적으로 저 컴퓨터 USB라든지 컴퓨터 메모리 주기억 장치라든지 또는 메모리에 저장될 때는 3바이트만 되는데 얘가 최고 길은 문장이 이제 월요일이 7바이트밖에 안 돼서 그런데 뭐 수백 바이트 되면 쓸데없이 한 글자에 있는 수백 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그런 것입니다. 메모리를 사용하는 꼭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키포인트. 이렇게 글씨 크기가 문자열, 어려운 말로 문자열, 쉬운 말로 문자들이 무한정 엄청나게 국민교육 헌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번에는 그 다음번 데이터는 화라는 글자 한 글자밖에 없는데 같이 선언해보면 얘도 쓸데없이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낭비된다. 즉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 못된다. 즉 그렇게 짜면 빵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올림피아드 대회에 나가서 그렇게 코딩을 했다. 그럼 무조건 탈락입니다. 쓸데없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열에서는 반드시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 이번 시간에 그 핵심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int i 값 화력성 돌려보기에서 for 소가를 i는 0부터 i는 7보다 작을 때까지 세미콜론 i 플러스 하시오. 중괄호 열고 cout 배열 week 배열은 대괄호로 표시합니다. i 값을 하나하나 출력해 보세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는 일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 일부러 그 세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해본 겁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cout 백슬래시는 두 줄 띄우세요. week 메모리 size of week size of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값 즉 몇 바이트 차지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size of 해보면 7바이트 10바이트를 아예 할당을 했으니까 70바이트가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안 됩니다. 이렇게도 포인터를 선언하면 반드시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10을 해줘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불편합니다. 메모리 합계는 뭐 이건 같습니다. 이건 저 0번지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같습니다. 아무튼 70 이거는 이건으로 7바이트 10바이트 했으니까 70바이트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터 명령을 사용했을 때 보겠습니다. void array 언더바 포인터 소가리를 닫고 중괄호 열고 int i값 int 캐릭터 포인터 위에 그거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별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포인터입니다. 즉 week의 주소 첫 번째 값 주소를 참조하겠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냥 별표를 쓴 겁니다. 그런데 보통 프로그래머들은 별표만 들어가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별표 붙인 거는 그냥 주소를 참조한다. 별표 붙여서 week 쓰면 그 값이 출력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위에 보면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배열 요소에 7하고 10을 써줘야지만이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안 써도 되는데 10을 뿌려서는 이거 안 쓰니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7개의 행과 10개의 열이, 즉 10개의 열이라기보다는 10개의 이 바이트스를 할당해 준 것인데, 이 포인터에서는 안 써줘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7이 생략된 것입니다. 7. 이렇게 행열이지만은 2차원 배열이지만은 그냥 1차원 배열처럼, 즉 주수를 참조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로 쓸 필요도 없고, 구태여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난 모르겠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몇 개인지 몰라. 그리고 월요일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해도, 뭐 다른 거 막 길게 해도 결과적으로 얘는 원래 바이트 수가 어마어마한 바이트죠. 수십 바이트인데 포인터로 선언하면 32비트에서는 32비트는 4바이트 차지합니다. 외우십시오. 옛날에는 아마 저기 2바이트 차지 않았나 싶은데 32비트 컴퓨터 4바이트고 64비트에서는 8바이트 차지합니다. 이게 짧으나 기르나 숫자가 작은 것은 오히려 손해지만은 이렇게 문장이 길었을 때는 무조건 64비트 8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바이트짜리 처리하는 게 64비트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처리할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넣습니다. 자, 한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뭐 일요일까지 넣는 건 똑같고요. 마우스, 컨트롤 키 볼마우스 누르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for i는 0부터 i는 7보다 작을 때까지 세미콜론 플러스라 하시오. 그런 다음에 cout 근따옴표 먼저 좀 멋있게 띄우려고 별표 포인터에 소괄호 열고 week 플러스 i 값, 그 값을 이렇게 하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써놔서 주석 처리했습니다. 32비트 컴퓨터에서 포인터 묘소는 4바이트 암기사항. 아마 이것도 안 해보셔가지고 아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64비트에서는 8바이트다. 다음 cout 백슬래시에 별표 포인터 위크 메모리는 사이즈 오브가 이제 저기 컴퓨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동영상도 가끔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컴퓨터보다는 집에서나 또 이동할 때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제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좀, 제 강의는 확대를 보통 합니다. 자, 포인터 위크 메모리는 사이즈 오브 포인터 소괄호 몇 바이트인가 한번 알아보려고. 그 다음에 위크 메모리 합계는 얼마냐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크 배열 0번지 메모리는 몇 바이트인가, 올화서 뭐 특수문자가 들어갔는데도 몇 바이트인가, 그리고 그냥 한 글자인데도 몇 바이트인가 알아보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열이 하는 월이라는 숫자 한 개, 숫자가 아니라 문자, 이거를 이제 문자라고 하죠. 문자 월이라는 문자 메모리는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자는 한글의 한자가 당연히 2바이트인데 2바이트가 나오지 않고 항상 문자에는 플러스 공백 문자를 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하는가?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월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한 칸 공백 문자 한 칸 띄우고, 즉 한 칸 띄우고 이걸 구분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화요일, 이렇게 이 컴퓨터가 정해진 약속입니다. 화요 이렇게 하면 또 화요 4바이트지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5바이트 차지합니다. 왜? 1바이트를 여기 띄우고 다른 걸 쓰려고. 이렇게 컴퓨터 메모리 주소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이 됩니다. 어떻게 저장되니까 16진수로 저장됩니다. 보니까 16진수. 그래서 16진수를 코드를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로 잘 해독을 하면 암호를 해독할 수 있고 해킹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16진수를 잘 저장을 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즉 하드웨어에서는 2진수로 처리합니다. 2진수. 잘하죠? 2진수라는 거는 0과 1밖에 없죠. 즉 0이라는 거는 전기가 꺼진 거, 1은 전류가 흐르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0과 1.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언어는 0과 1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16진수로 저장이 됩니다. 우선 요즘에 포렌식이라는 게 막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해독을 하는 겁니다. 다 풀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을 암호화시켜서 저장을 하면 프로그래머 짠 소스는 암호화 기법을 이용하면 풀 수 없습니다. 사실은. 월요일은 당연히 6바이트인데 플러스 1하니까 7바이트 차지합니다. 자, 그럼 한번 컴파일 시켜보겠습니다. 한 번에 컴파일하는 방법 빌드 앤런. 자, 메뉴 방식으로 한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메뉴 방식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스위치 케이스 함수 쓴 겁니다. 파일문하고 스위치 케이스 함수 쓰면 이렇게 멋있게 됩니다. 1번, 0번 이렇게 1번, 2번, 0번 쓸게. 그래서 먼저 커서가 깜빡, 이걸 커서라 그러는데 커서가 깜빡 하는 것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주인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번을 한번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용자를 이용해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1번을 눌렀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화수, 목,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자가 있는데 아까 행렬에서 포인터 사용하지 않으면 배열해서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배열은 대괄호인데 배열해서 이렇게 위크 7,10을 선언했습니다. 즉 7 곱하기 10 하면 70이죠. 이 메모리 값은 무조건 70바이트를 차지합니다. 70바이트 7개가 하나에 10바이트씩. 월요일도 10바이트, 화요일도 10바이트, 화자도 10바이트입니다. 즉 화자는 사실은 2바이트 플러스 1하면 3바이트 차지하는데 10바이트를 하면 10 빼기 3 하면 7이 손해죠. 7바이트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한두 개면 괜찮은데 수억 개, 수십억 개 세계적인 데이터, 빅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할 때 보면 쓸데없는 메모리만 낭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불필요한 USB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하다. 즉 그것은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 안 된다. 즉 어떻게 본다면 반드시 데이터 배열해서 데이터가 많을 때는 반드시 포인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포인터를 사용했을 때 2번. 2번 포인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초보자들은 포인터를 쓸데없이 왜 사용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번을 눌렀어요. 월요일에는 이와 같이 월요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쭉 해서 문장이 깁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끝도 없이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얘도 월이라는 글자도 64비트에서는 8바이트 차지합니다. 화자도 8바이트, 숫자도 8바이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위크 메모리는 무조건 8바이트 단위로 처리한다. 64비트는 8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8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개의 데이터인데 여기다 하나도 가로에다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원래 7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죠. 7을 안 넣어도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무조건 디폴트가 8바이트로 선언하고 7, 8에 56바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0번지도 8바이트 1번지도 8바이트. 글자 월자를 쓰면 문자 끝에 공백 문자 1바이트 per 3바이트를 차지한다. 월 요일 세 글자를 쓰면 7바이트를 차지한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배열에서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배워오신 분들은 배열에서는 메모리 낭비를 위해서 반드시 포인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2비트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를 차지하니까 47, 28바이트면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제 컴퓨터가 64비트이기 때문에 7, 8에 56바이트가 배열 7개에 주어져 있을 때 56바이트면 차지한 것입니다. 부글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선언의 정석. 요 메인 함수 위에 되돌림 값이 있으면 1, 2, 3 이렇게 되돌림 값이 있죠. 디스플레이 메뉴 소가로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되돌림 값이 없으면 void 세미콜론 변수명 임의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메뉴 설계하는 방법, 파일, 메인 함수 소개, 파일, 느낌표 돈이 뭐냐? 돈의 변수명이 bool 함수 false입니다. 투기 값을 false 해놓고 true 하면 0이면 true, 즉 true 논리 부정이니까 돈의 반대, false의 반대라고 한 겁니다. false의 반대 느낌표 not. 그러니까 true 했으니까 참이 되겠죠. 즉 0을 누르면 종료한다. 아주 이거 공식이니까 요 방법 요거 화면 캡처해가지고 다시 조그맣게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62강에 되는데 62강에 있는데 메뉴 화면 메뉴 구성하는 방법 파일로 하고 스위치 케이스 함수 이렇게 케이스 1을 할 때 브레이크, 케이스 2 할 때 어디로 가고 브레이크, 케이스 2를 넣고 어디로 가고 브레이크. 이렇게 언제 무엇을 이 셀렉션 값을 디스플레이 메뉴를 변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얘 값을 스위치 케이스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해도 숫자 뭐 1, 2, 3, 4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컨트롤 볼 마우스를 화면을 키워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캐릭터 배열 7,10을 넣어야 된다. 이거 한번 안 넣고 해볼까요? 저기 C언에서 이거 안 넣어도 사실은 컴파일 시켜보면 이게 됐는데 이와 같이 C++에서는 오류가 생겨요. 원래는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넣어도 오류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야지만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귀찮죠 일단은. 원래 이게 월요일이라는 게 1차원 별같이 보이지만은 이 자체가 한 개가 1차원이고 이 속의 글자가 월자라는 글자, 요일이라는 글자, 일이 열입니다. 행열 말하자면 이게 2차원 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원 별로 표시해야 되지만은 포인터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다시 포인터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터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포인터 위크 대가리 열고 대가리 닫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포인터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별표만 붙이면 끝입니다. 별표는 참조 연산자라고 하면 참조 연산자. 원래 구조체 스트럭에서 포인터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성적처리에서 포인터 성 SUNG 지난 시간에 한 거 몇 강의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하면 얘는 참조 연산자를 했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이지만은 포인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죠. 더 오히려 2000별 표시할 것도 없이 컴퓨터가 알아서 포인터 위크 플러스 I 하면 지가 알아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64비트에서는 포인터가 8바이트를 차지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대 내려볼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도 강의 내용도 네이버의 블로그에 커뮤얼 연구 블로그에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를 사용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수압 함수에서 수압을 함수로 선언했을 때 함수에서는 교환이 되는데 그것을 메인 함수에서 즉 실인수에서 불러왔을 때는 그 값이 교환이 되지 않는다. 즉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배열해서 포인터를 사용하면 아무리 긴 한 문자들 중에서 아무리 긴 문자도 8바이트면 64비트에서는 8바이트 32비트 컴퓨터에서는 4바이트면 된다. 즉 이거는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데 데이터가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메모리 낭비다. 그래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